단기 알바로 월 400만원 벌기 도전 8일차. 새벽엔 쿠팡 허브 상차 지옥, 낮엔 배달 설거지, 밤엔 이태원 술집까지 몸은 이미 탈진. 하지만 통장에 고작 100만원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400만원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편 같이 보러 가시죠. 다행히 엄청난 고수익의 알바를 발견을 했거든요. 제약 임상시험. 근데 이거는 자주는 못하는 것 같은데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메디슨 나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번에 찾아본 건데, 그래서 사례비가 꽤 두둑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돼도 400만원 버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먼저 혈액검사와 기본 신체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등록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안내사항에 무리한 운동이나 택배 일은 하지 말라고 해서 택배 일은 피하고 급구를 통해 식당 일을 구했어요. 가양역의 부민병원에서 신체 검사하고 왔고, 진짜 8일 동안 거의 한 4-5시간 자면서 새벽에 일을 했잖아요. 제가 완전 아침형 인간이라서 잠도 깊이 못 자거든요, 낮에 자면. 그러니까 간 수치가 좀 잘못 나올까 걱정되긴 합니다. 일단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긴 했어요. 거의 정상 수준 범위 끝자락? 결과가 잘 나와야 이번 컨텐츠가 할만해지냐, 잘못 나오면 이제 다시 빡센 그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날은 청담에 있는 고급 이자카야에서 서빙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퇴근이라 차편이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출근했어요. 고급 이자카야는 처음이라 그런지 입구부터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괜히 긴장되고 어색하더라고요. 나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데 부담스러워요. 뭔가 접시 이런 것도 되게 막 비쌀 것 같고, 깨트리면 혼날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지금까지 실수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맛있겠다.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게 될 줄이야. 우와, 고기가 입에서 녹을 것 같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퇴근입니다. 나이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기 일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약간 실수하면은 엄청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근데 직원들도 다 너무 착하고 손님들도 다 너무 착하셨는데 그냥 나 혼자 위축돼가지고 나는 그냥 김치찌개 서빙하고 술집에서 일하고 이런 게 마음 편하네요. 그래도 좋은 경험하고 재밌게 일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와서 안전운전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은 낮에는 신사역에 있는 보숭회관에서, 저녁에는 영등포에 있는 고깃집에서 서빙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풀로 일을 했습니다. 보숭회관은 잠깐 일하는 거라 밥은 안 주겠지 싶었는데 웬걸? 밥까지 챙겨주셔서 바닥까지 긁어 먹었습니다. 덕분에 힘내서 영등포로 일하러 또 달려갔습니다. 와, 밥을 챙겨줄 줄 몰랐네요. 그냥 3시간 짧게 일하는 거라 그냥 일 시키고 보낼 줄 알았는데 돈 굳었다. 너무 좋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영등포에서 또 일이 있어요. 카페에서 디저트 좀 먹고 잠깐 엎드려서 좀 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게 피로가 며칠 동안 누적됐더니. 제가 평소에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먹거든요. 액상 타입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뚜껑에 알약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먹기가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협찬받은 제품이 알약 없이 완전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가방에 갖고 다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꺼내다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120년 전통이 있는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만든 이뮨 컴플렉스라는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22년도에 처음 들어왔고 그때부터 200만 병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평일용이랑 주말용이 나눠져 있어요. 평일엔 아무래도 지치다 보니까 활력이랑 면역력에 좋은 아연이랑 비타민C, 비타민 B6, 크롬이 들어있고, 주말에는 항산화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코엔자임 Q10, 비타민 A, D, E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내 몸이 좀 더 케어받는 느낌? 도 들고 좋더라고요. 맛도 되게 상큼합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맛이라 거부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분이 막 과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어서 저는 빈속에 먹어도 속쓰림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커피를 정말 안 마시거든요. 제 몸으로 이 피곤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근데 제가 이 컨텐츠 시작했을 때 막 물류일하고 새벽일하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조금 마셨었는데, 근데 이 제품 섭취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해서 지금은 또 커피를 섭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뷰 보니까 소문 듣고 구매하고 효과 좋아서 재구매하는 분
분들도 많고 냉장고에 쟁여놓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도 있어서 지인한테 선물하면 센스. 저는 비타민 선물 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비타민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가격도 진짜 괜찮아요. 지금 36% 세일하고 있어서 1,000원대에 챙겨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액상 종합 비타민 보면 세일해도 3,000원 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도 대박이다. 서풍이라는 고깃집에서 일했는데 주된 업무는 숯불 착화였습니다. 잘 달군 숯을 손님 테이블로 가져다 주는 일이었어요. 단순해 보여도 은근 열기랑 무게의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아, 드디어 퇴근. 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도 11만 원이네. 11만 원.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다. 아,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일 일 구한 데가 갑자기 취소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막 이곳저곳 넣고 있거든요. 다음날은 화요일이라 그런지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확실히 좋은 일자리는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이분한테 밀렸어. 근데 경력 점수 장난 아니네. 135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점수가 높은 거야 진짜. 제 점수는 고작 75점밖에 안 됩니다. 맨날 새벽 일에다가 갑자기 이제 낮으로 바꿨더니 12시간째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뭐 맘먹으면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했던 게 너무 빡세니까 이제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그게 훨씬 덜 힘들어지는, 이 3-4시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점심 보승회관 끝나고 나서 이 정도만 일하고 살면은 참 삶의 질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 우리 진짜 먼 선조는 실제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어차피 음식을 저장할 수도 없으니까 그날그날 먹을 수 있는 음식 구하면은 그다음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저장해야 되잖아,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그것도. 그리고 또 욕심이 끝도 없고 사람이. 그래서 더 이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사는 게. 오늘 일 못 구했어요. 어제 일한 데가 숯불 고깃집이었거든요. 돌판이랑 숯불을 들고 막 날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 손가락 뼈마디가 좀 아프네. 여기 약간 까지고, 지금 여기도 지금 멍들고, 여기도 지금 까지고, 화상 있고, 찢어지고. 원래 취지가 장벽이 낮은 단기 알바를 그냥 몸뚱아리만 있으면 하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치팅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할게요. 마침 좀 요즘 단가도 되게 안 좋아졌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가볼게요. 배달 초반부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망령이 들었던 건지 같은 집에서 2개를 픽업해서 서로 바꿔서 배달을 해버렸어요. 실수?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주문 배달 2건 바뀌었대요. 미치겠다 나 진짜. 아니 진짜 이런 실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정신을 어디다 뒀는지 기분이 매우 안 좋은데? 결국 한 집에서는 환불 요청이 들어와서 배달비는 제가 물어야 했고요. 그것보다 회사원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망쳤다는 게 괜히 죄송하고 착잡하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건지 배달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직 점심 피크타임인데도 강남역 한복판에서조차 콜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돈가스 해조련님, 요게 또 정리 맛있어 보여. 여기 당연히 육개장 해줘야지. 카드를 넣어주세요. 점심을 먹고 잠깐 숨 돌린 뒤 다시 오후 타임 배달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콜은 적었지만 잡히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와, 일하기 너무 싫어요. 일하기 너무 싫어. 이게 확실히 배달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알바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거기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너무 하기 싫어. 미치겠다 진짜. 또 뭐 먹고 2시간밖에 안 탔는데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쿠팡이랑 배민이 리워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배민은 좀 시스템이 다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전 2주 동안 일정한 건수를 달성을 해야 매 수액마다 이런 식으로 25% 추가 인센티브, 뭐 30% 이런 식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기본 단가를 낮춰버리고 본업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는 식으로. 잠깐 쉬면서 빵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네, 오늘 안 다치고 무사히 들어갔고요. 지금 11시에 나가서 지금 10시 40분 됐습니다. 쿠팡 87,000원에 배민 37,000원. 시간당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시급 13,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시간 나가 있었긴 한데 쉬는 시간 2시간 있었으니까 실 근무 시간은 9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쉬는 시간 동안 제가 뭐 밥 먹고 간식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더 돈이 안 된다. 이제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배달 부업은 사실상 끝인 것 같아. 저 오토바이 타는 거 진짜 위험하단 말이에요.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내일 일 구한 게 지금 다 잘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오토바이 배달을 했고요. 마침 이날은 보컬 레슨도 잡혀 있어서 풀타임 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울에서 살짝 플레이됐다. 말하자. 네. 셋, 넷. 그렇지. 맞았어요? 맞았어요. 됐다 이제. 오랜만에 노브랜드 버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닫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일까지 무사히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왜 여기 서 있는 거죠? 아까 못 먹은 노브랜드가 아쉬워서. 햄버거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 오늘은 성수에 있는 빵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일당이 무려 132,000원입니다. 빵집에서 설거지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설거지가 되게 많다고 거기 있었거든요. 여기 오늘 제가 일하는 스탠다드 브레드입니다. 벌써 웨이팅 있는 것 같은데. 철판 위에 스프를 끓인 뒤 그 위에 빵이 나가는 게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라 설거지는 정말 쉴 틈 없었습니다. 이런 핫플레이스에 어울리지 않는 몰골입니다. 지금 늦잠 자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지금 밥 먹을 데가 없어. 이상한 데밖에 없어요. 오븐에 구워서 바닥은 바삭하고 도우는 쫄깃한 피자였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후 타임도 설거지 열심히 하고 무사히 일을 마쳤습니다. 막상 일 끝나니까 배고프네요. 근데 지금 어제 제가 배달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를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오늘은 그냥 잘라 그랬는데 뭐 간단하게만 뭔가 있을까? 그리고 일은 하루 종일 그냥 설거지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묵묵히. 누가 터치도 안 하고 다들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매장도 엄청 크고 그리고 설거지하는데 구석지에 박혀 있어서 그냥 저 혼자 묵묵히 설거지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긴 해요. 여기 건대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김밥. 옛날에 잠실역에서 알바할 때 항상 퇴근길에 여기서 떡볶이를 먹어주곤 했었지. 오랜만에 그 감성 좀 느껴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시험날. 지금 영상 편집할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정리 좀 하고 편집할 수 있는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가려고. 그리고 오늘 머리도 자르고 왔고. 요즘 컴퓨터가 맛이 갔어요. 사실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팍 쉰다 팍 쉬어. 켜지질 않네. 근데 항상 일을 하려고 하면 졸려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혈액 검사를 한 뒤 적합 판정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그날 몇 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순간 저도 괜히 쫄리더라고요.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대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건 엄밀히 말하면 생동성 시험입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실험이에요. 약의 흡수와 배출 속도를 계속 체크해야 해서 하루에 무려 19번 체열을 합니다. 계속 바늘을 찌를 수는 없으니까 카테터라는 관을 팔에 삽입해서 그걸로 체열하게 돼요.
하루의 식사는 2끼 제공되는데요. 평소에 양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24시간 체열을 마지막으로 퇴소하게 됩니다. 3일 만에 바깥 공기 마시니까 너무 좋네요. 피 진짜 엄청 많이 뽑아요. 19번인가? 근데 피 전체의 양은 헌혈할 때보다는 조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에 큰 무리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여하튼 이렇게 짧게 돈을 많이 벌려면은 내 몸을 갈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 건강 갈아 넣고 간 갈아 넣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네요. 그리고 이따 1시에 또 잠실역에 설거지 알바 하나 구해가지고, 전날 피를 많이 뽑아서 이날은 쉬어주는 게 맞긴 했는데요. 다음날 가족들과 고향에 가기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날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2박 3일 완전 풀도 아니긴 해요. 첫날 오후 5시에 입원을 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바로 또 오늘 태어나자마자 오후에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2박 3일은 아니긴 하죠. 하여튼 요거 2박 3일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외래 진료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만 뽑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내일 아침이랑 모레 아침 이렇게 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휴식기를 갖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박 3일 입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비는 14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피를 계속 하루 종일 뽑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실상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 알바로 생각을 했을 때 급여가 거의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잠실 롯데월드몰 하트파트라는 곳에서 일합니다. 제가 잠실에서 2군데 정도 일해봤었는데 웬만하면 여기는 다 바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푹 쉬어서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야 되는데 어제 병실에 하루 종일 박혀있다 보니까 밤잠을 설친 거예요. 낮에 막 낮잠 자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밤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롯데월드몰이 워낙 커서 매장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하트파트 오늘 여기서 일합니다. 알바는 저 포함 2명이었고 주방이랑도 분리돼 있어서 터치 없이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설거지 알바한테 터치를 했었는데 중간에 설거지하다 말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신경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은 너무 맛있게 잘 나왔고요. 요즘 간식 중독이라 끊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오후 타임도 열일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 퇴근. 신이 나라 신이 나. 이 퇴근하는 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와, 이 퇴근하는 순간이 너무 좋아서 일을 하고 싶어. 퇴근하려고. 너무 이상한가? 근데 사실 어제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그런지 오늘 약간 아까 전에 살짝 체력이 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가 2명이서 일하는 데다가 오늘 진짜 한가했어요. 왠지 그 오늘 6월 1일인데 6월 3일 날 그 6월 2일 연차나 이런 거 해가지고 멀리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롯데월드 몰이 10시에 딱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게가 10시 마감입니다. 아, 집이 제일 좋다. 오늘은 아예 일을 안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할아버지랑 고모랑 고모부랑 사촌동생이랑 해가지고 할아버지 고향 군산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연세가 96살이신데 사실상 이제 고향 갈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은 먼저 내려갔고 저는 생동성 시험 외래 때문에 따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직 음식도 안 나왔구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고향에 가셔서 그런지 많이 들뜨신 모습이셨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저희 집안은 군산 회연면의 작은 마을 유지였고 고조 할아버지는 어려운 집에 쌀을 나눠주기도 하셨고요. 진주 할아버지는 학교 부지 4,000평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땅 사가지고 기증해가지고 얼마인데 3,000몇 우리 아버지가 했어. 4,390평이에요. 그러니까 2개 합쳐도 5,000평이 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비록 집안은 구에 기울었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은 유전되는 걸까요?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큰 편이거든요. 얼마 들고 몇 평만 있어야 오고. 오늘 생동성 시험 1기가 끝났고요. 2기가 이제 마지막 저 컨텐츠 막바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기까지 끝나면 140만 원이에요. 투표까지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 영상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한 달 뒤에 한 번에 편집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 좀 하고 편집 좀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하나도 없는 이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일만 하면서 사니까 약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 그럴까? 뭔가 영상도 잘 안 찍게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쿠팡업에서 일한 탓인지 온몸이 그리고